수능의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자, 일단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저는 지금부터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할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해설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글이라는 걸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혹은 뭐 구문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휘를 어떻게 학습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해설 총평, 3월 모의고사의 총평에서 총평을 마련해놓은 캐스트에서 이 3모에서 여러분들이 꼭 건져 가셔야 할 어휘와 구문에 대한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해설 강의에서는 각각의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포인트에 대한 것만 짚도록 할게요. 혹시나 어휘나 구문 쪽에서 좀 막막함이 있거나 어휘나 구문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캐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캐스트로 올라온 총평을 참조하시길 바랄게요. 알겠죠? 저는 여기서 어휘나 구문 설명도 최대한 지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설 강의는 어디에 초점을 둘 거냐면 문제 풀이법, 문제 풀이법과 여기서 풀이법이라고 얘기하면 뭐 유형별 접근법이죠. 플러스 시험 시간 활용 관련한 얘기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또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오해해서 이 새끼는 왜, 이 강사는 왜 도대체 이 어휘랑 구문 수업을 하지 않느냐에 대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다시 한번, 저는 말 그대로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 그러니까 문제 풀이법과 시험 시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초점, 모의고사를 푸는 입장에 입각한 이야기들 많이 할 거니까 구문이나 어휘가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올라간 총평을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특히나 이번 3모 같은 경우에 구문과 어휘들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빼놨으니까 그거를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들어가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이거거든요. 제 수업을 조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소위 얘기는 발췌독을 되게 극혐하는 사람입니다. 글의 일부만 읽고도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을 저는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어요. 제 기본 입장은 이렇거든요. 아니 뭐 특정한 부분만 읽고도 정답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더라면, 예를 들면 이제 뭐 주제 찾기 문제 같으면 지문의 어떤 부분을 읽으면 정답이 나온다거나 빈칸이 어디에 뚫려 있으면 어디 부분을 읽으면 정답이 나온다거나, 이런 소위 얘기하는 뭐 스킬이나 요령이나 방법론들이 실제로 논리적으로 타당한 상태로 존재를 했었더라면 저는 수능 영어 시험은 의미를 상실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 지론입니다. 아니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올해 이제 3월 모의고사에 31번, 32번 빈칸 문제가 맨 마지막 문장에 빈칸에 뚫려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맨 마지막이 빈칸인 경우에 어디 부분을 읽으면 정답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게 진짜 실제로 존재를 한다면, 실제로 존재를 하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연 이 평가원 교수님들, 물론 이제 3월 모의고사는 교육청에서 내는 것이긴 합니다만 원래 수능의 주관 기관이 평가원이니까 이 평가원이라는 곳의 교수님들이 이 마지막 문장의 빈칸에 근거가 될 만한 문장을 제외한 나머지 문장들을 다 풀로 써놓은 글들을 가져가서 문제를 출제할 의도가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좀 의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시험은 본질적으로, 수능 영어 시험은 본질적으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발췌독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수업 중에. 제 수업을 조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다만 제가 이 해설 강의에서 특정한 부분만 읽고 정답의 근거를 찾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해설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문을 풀 때는 여기에 집중을 했어야 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저는 실제로는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지문을 끝까지 다 읽고 꼼꼼하게 다 읽고 문제를 푸는 사람입니다. 다만 다시 한번, 지금 우리는 해설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각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풀었죠? 라는 걸 전제로 깔고, 그랬다면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이걸 정답 근거로 찾았어야 해요 라는 걸 설명드리는 강의라는 거, 요걸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해설지를 읽어드리는, 그래서 글 전체를 이해시켜드리는 강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좀 초점을 좀 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두 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게 좀 높아심에 그래요. 자꾸 요새는 이제 강의를 들을 때
전체적인 맥락을 안 보고 하나의 이제 해설 강의 살짝만 보고 이 사람의 강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예단하고 속단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첫 번째, 저는 이 해설 강의에서는 어휘와 구문에 대한 설명 꼼꼼하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따로 총평으로 캐스트의 형태로 다 찍어놨어요. 아마 유튜브로 이 해설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 총평이 유튜브로 따로 올라갈 거니까 그걸 보시면 어휘와 구문에 대한 설명도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발췌독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 개인적인 주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수업을 하더라도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걸 습관화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됐죠? 그러나 이 해설 강의에서는 말 그대로 해설 강의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지문을 다 읽었다는 전제하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됐죠? 혹시나 오해하셔서 이 강사는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요 구간만 읽고 정답을 찾는구나 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해설 강의는 어디까지나 문제 풀이법과 시간 활용법에 대한 얘기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18번 문제부터 갈 건데, 글의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죠. 글의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제가 묶어서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19번 문제가 누군가의 심경의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죠. 심경의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근데 얘들은요, 글의 목적도 그렇고 필자 심경 변화도 그렇고 지문에 명시되거든요. 그러니까 추론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추론하는 문제가 아니고, 야, 이 글을 쓴 의도가 무엇인 것 같니가 아니라 실제로 드러난 목적이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있는 그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심경 변화도 추론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야, 조정식이라는 사람이 아침에 늦잠을 자고 일어났대. 이때 느꼈을 감정이 뭘 거 같니? 라고 묻지 않아요. 늦잠을 잤을 때 느끼는 감정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늦잠 자고 일어났으니까 큰일 났다고 느꼈겠구나, 당황감을 느꼈겠구나, 그 네 생각. 실제로 조정식은 늦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평소보다 몸이 개운하다고 느꼈어,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조정식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명시된 것에만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글의 목적을 보면 처음에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만 잘 보세요. As a seasoned writer, seasoned 제가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경험이 있는 작가예요. 리차드 테일러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경험이 있는 작가로서, 즉 몰가닉의 건립자이자 장으로서 I propose, 나는 제안합니다 라고 해서 내가 쓰고 있는 목적, 글을 쓰고 있는 목적, 즉 내가 제안하는 바가 뭔지를 얘기를 해주죠. 뭐냐면 writing a profile piece on Taylor, 테일러의 프로필에 대한 글을 쓰고 싶어요. 당신 잡지를 위해서. 지금 테일러라는 사람의 프로필에 대한 글을 쓰고 싶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쭉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됐죠? 이 프로필에 대한 글들이 어떤 성격을 가질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잡지사에 글 쓰고 싶어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마르크의 심경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간간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요 심경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는 이 명시된 구간을 체크하면 발췌독을 하셔도 오케이입니다. 됐죠? 다 읽고 있을 필요 없이 조금 빠르게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발췌독만 하셔도 오케이입니다. 됐죠? 보시면 초반에 보면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마르크죠. 마르크가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 이 신념 내용이 뭔데? 그가 메달을 딸 수 있을 거다. 200m 자유형에서 메달을 딸 수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얘가 보세요. 200m 메달을, 나 금메달 딸 수 있을 거야, 200m에서 메달을 딸 수 있을 거야 라는 신념. 자, 이 태도 걱정은 아니죠. 감사도 아니고요.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요. 일단 자신의 차는 확실하고 기분 좋은, 또 나쁘진 않습니다. 메달을 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 뒤에 한번 가보세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He was heartbroken. 마크가 어땠대요? 마음이 막 다 너무 아팠대요. He had nothing left.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요때 느끼는 감정 생각해볼까요? 질투심을 느끼나요? 실망감을 느끼나요? 누가 봐도 실망감이죠. 그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 문제 같은 경우는 특정 구간만 발췌해서 심경이 드러난 부분만 보셔도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